자, 이번 시간은 160페이지 등기의 분류. 자, 등기법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부터 하는 등기의 분류예요. 그래서 등기법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등기의 분류만 계속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런 거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 자, 등기의 분류 볼게요. 자,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하는 공적인 장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했냐면 얘를 등기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록을 두 가지를 기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무엇이다? 부동산의 표시, 즉 부동산의 물리적인 현황, 부동산의 표시. 두 번째로는 무엇을 기록을 하냐면 법정 권리관계라고 할게요. 권리관계를 기록하는데 등기는 항상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보다는 어떤 거? 권리관계 위주로. 즉 권리관계를 무엇하는 것이다? 공시하는 것. 이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법의 가장 큰 역할이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이쪽에다 쓸까요? 이 부동산이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등기 대상인 무엇이다? 등기 대상인 물건 이렇게 등기 대상인 물건 이렇게 등기된 물건. 그럼 여기서 등기 대상의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를 나타내요? 부동산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에서 토지와 무엇이다? 토지와 건물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상에 따른 분류에는요. 토지에 관한 등기와 건물에 관한 등기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토지에 관한 등기와 건물에 관한 등기로 나눠지는데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적에서 설명해 드렸죠.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무엇이라 한다? 얘를 토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는 모든 영토가 되기 때문에요. 동그라미 1번의 마지막 지문에 뭐라도 공유수면은 등기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다시 나올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토지는 연속하고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구분이 불가능하고 또한 개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지만 토지의 등록 단위를 무엇이라 한다? 필지.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지적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동그라미 2번에 건물에 관한 등기에 가야죠. 우리나라는 건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건물의 개념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등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것은 일단 토지하고 견고하게 부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즉 영구성을 가져야 돼요. 영구성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는 이 토지하고 견고하게 무엇이 됐어요?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자연력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소리는 지붕과 벽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붕과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벽체를 가지고 있으면 등기할 수 있는 건물, 물건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160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은요.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고 있어야 된다. 건물은 이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서 영구성을 가져야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붕과 벽이 있어야 된다. 지붕과 벽이 있고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지붕과 벽이 있어야 된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기 분단성 해가지고 그 목적으로 한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용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독립된 부동산으로 평가되고 등기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구성을 갖춰야 되고 자연력으로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붕과 벽체가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한 개의 건물을 부동산으로 하여 부동산 등기의 대상을 하고 있으나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바로 기능에 따른 분류 나올 거예요.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한 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한 동 건물의 전부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그 등기 기록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일단 물건은 토지와 건물이다. 뒷부분에 나오니까는요. 대상에 따른 분류에는 등기 대상에 따른 분류는 등기 대상은 토지와 무엇이다? 건물이구나. 이렇게만 보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요. 자, 2번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기능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기능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등기는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요. 이게 기능에 따라서 이러한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는 등기를 우리는 무슨 등기라고 하냐면 이것을 사실의 등기라고 하고요. 이거는 권리니까 권리의 등기다 이겁니다. 그래서 등기는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이 돼요?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이 사실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기록을 의미하는 거고요.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기록하는 것을 권리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부동산의 표시는요, 등기부 어디에다 기록을 하냐면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에다 기록을 합니다. 표제부. 그래서 이 사실의 등기를 표제부에다 기록한다 해가지고 표제부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와 반면에 권리의 등기는 등기부 어디에다 기록하냐면은 갑구와 을구에 기록한다 해가지고 갑구 을구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갑구 을구의 등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표제부에다가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등기 기록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표제부에다가 어떠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갑구하고 을구에다가는 어떤 것들을 기록하느냐. 표제부에는 뭐를 기록할까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 갑구에는 뭐를 기록을 한다? 우리 바로 전 시간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고 을구에다는 뭐를 기록을 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이제 기록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써 있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인데 우리나라는 이 토지와 건물이 서로 어떻게 됐어요? 분리되어 있죠. 이원화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부도 두 개로 나눠져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자, 표제부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먼저 토지 등기부, 이 토지 등기의 어떠한 토지 등기 기록 중에 표제부를 한번 볼게요. 토지 등기 기록에서의 표제부를 이제 보게 되면 표제부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쪽에다는 뭐를 기록을 하냐면 표시번호, 표시번호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접수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기록하는 것이 바로 토지의 표시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토지 표시는 무엇이다? 소재, 그 다음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인데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여기까지만. 경계와 좌표는 이제 우리가 지적해서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사항 정도는 기타적인 내용을 딱 기록을 합니다. 등기 원인 및 기타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기록하는데 이게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예요.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가 이렇게 생겼다 이겁니다. 자, 전 시간에
전 시간에 이 표시 번호는요. 이쪽에다 기록한 순서를 이렇게 쓰는 1, 2 이렇게 순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시 번호는 부동산의 표시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하지 않는다? 얘는 등기라 하지 않는다. 요것도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여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집에 필지가 있고 이렇게 집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요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의 집원은 얼마다? 100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토지와 건물이 이혼화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등기 기록과 건물 등기 기록을 별도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접수 볼게요. 2018년 뭐 1월 10일이다. 접수 연월 일을 쓰는 거예요. 접수 연월 일을 여기다 쓰도록 되어 있어요. 뭐 뒤에 나오겠지만 접수 번호는 여기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접수 번호는 별도로 기록하지 않고 접수 번호는 이 갑구하고 을구에만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 표제부에는요. 접수 번호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집원은 얼마? 100을 써주고 지목은 뭐 대로 써주고 면적은 뭐 1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딱 써주는 거죠. 요게 토지등기 기록의 표제부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이혼화되어 있으니까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는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랑 어떻게 생겼냐면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표시번호, 접수, 그 다음에 소재 집원, 그 다음에 건물에는 지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목이 들어가지 않는 대신에 건물의 내역이 들어가요. 건물의 내역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건물의 내역이라고 하면은 건물의 구조와 종류와 면적이에요. 건물의 구조와 종류와 무엇이다?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기 표시번호 들어가고요. 표시번호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접수 들어가고 소재, 집원, 그 다음에 건물의 구조와 종류와 면적 이렇게 이제 기록을 딱 하는 겁니다. 밑에는 안 쓸게요. 이렇게 해서 토지 등기 기록의 그 표제부하고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가 똑같지만 이 부분에서 약간 다르죠. 이 부분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표제부에는 접수번호가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지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부속 건물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부속 건물이 있을 때는 만약에 부속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 건물에 대해서는 구조와 종류와 면적만 기록하면 돼요. 소재 지번은 같기 때문에 구조와 종류와 면적만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구하고 을구를 잠깐 그려보면 갑구에는 뭐를 기록을 한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에다가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는데 갑구하고 을구는 생김새가 어때요? 똑같아요. 갑구하고 을구는 생김새가 똑같은데 표의 서식지 양식이 똑같습니다. 다만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이제 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듣고 반드시 해야 될 거 그려볼 것. 그려보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집니다. 계속 힘들어져요. 자 여기는 이제 뭐를 기록하냐면 순위 번호를 기록합니다. 순위 번호를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그 다음에 접수, 등기 원인이 아니라 목적이죠. 여기가 잘못됐다. 등기 목적,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및 원인 일자, 연월일, 등기 원인 및 연, 월, 일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에다 뭐를 쓰냐면은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을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을 이렇게 딱 씁니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요거 여러분들 교재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요. 193페이지를 보시면 193페이지를 보시면 표지부하고 갑골과 그려져 있어요. 상단에 193페이지에 토지등기부 표지부가 있고요. 건물의 토지등기 기록에 표지부가 있고 밑에 갑구가 있고 밑에 또 을구가 있죠. 또 그 위에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뭐를 먼저 보세요. 타이틀을 꼭 기억할 타이틀. 자, 다시 이제 161페이지로 와서요. 이제 사실의 등기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사실의 등기는 등기 기록 중에 어디에다가 표제부에다 기록한다 해서 표제부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죠? 그리고 이제 1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뭐가 쓰여 있어요? 종래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이러한 사실의 등기를 독립된 등기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독립된 등기로 인정하고 있다. 거기다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독립된 등기로 인정하고 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뭐를 갖췄다고 했을 때 그 부분 설명하는 어차피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는요. 우리 등기 기록을 편성할 때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두도록 되냐면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건물이죠. 등기 기록은 무엇이다? 표제부, 갑구, 을구예요.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에 대한 기록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건물에 대해서도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에 대한 등기 기록을 두도록 되는데 이렇게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무엇을 두자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표현을 해요.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161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원칙적으로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무엇을 둔다?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것은 등기 기록이 어떻게 표시되는 거냐면은 일단은 이 한동 건물의 전체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동 건물의 표시.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어야 되고요. 1등기 기록에. 그 다음에 이게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뭐라 그래요?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합니다. 전유 부분.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전유 부분마다 무엇을 두어야 되냐면은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두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의 경우에는요. 표제부 갑구 을구만 있으면 되고요. 건물에도 표제부 갑구 을구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표제부가 있고요. 갑구 을구가 있는데 을구는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떤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표제부만 딱 있고요. 갑구하고 을구가 없는 것은 없어요.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러한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한동 건물 표제부와 각각의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두고 있을 때 요건 처음 공부할 때 좀 어려운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요. 이 부분에서 A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거는 건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부만의 보존 등기는 허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 A가 여기에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무슨 등기를?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의 등기를 해야 돼요. 표시 등기를.
그랬을 때 이제 등기 기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한동 건물에 표제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1호라고 했을 때 101호에 표제부와 갑구하고 을구가 있고 나머지 집합 건물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뭐만 두는 거예요. 여기서 표제부만 두기 때문에 표제부 이렇게만 만들어져.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이거를 다 묶어서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1등기 기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건물의 경우에는 다시 이제 건물의 경우에는 이 표제부만을 독립된 등기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이 표제부만을 독립된 등기로 인정하지 않고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갑구하고 을구가 있어야 돼. 갑구하고 을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뭐가 몇만 있어요? 표제부만 딱 존재하죠. 왜? 일부만의 보존 등기 할 때 나머지 고급 건물에 표시 등기를 하니까. 그렇게 표제부만 있는데 등기법에서는 이 표제부도 독립된 등기로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고요. 동그라미 3번 볼게요. 이렇게 표제부에다가는 1, 2, 3, 4, 5, 6, 7 이렇게 갑니다. 이러한 등기를 우리는 무슨 등기라고 그래요? 이러한 등기를 우리는 주등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주등기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번호를 사용을 해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얘를 주등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갑부는요. 여기 1번 해가지고 소유권 보존이다 이렇게. 그럼 2번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 이것은 1번 요것도 독립된 번호로 사용했으니까 바로 뭐다? 주등기가 돼요. 근데 을구에는 여기 똑같이 여기 이쪽에다 쓸게 똑같은 건데 1번 해가지고 뭐 지상권 설정 이렇게 씁니다. 지상권 설정. 근데 1-1 해가지고 지상권 이전 이렇게 돼요. 이렇게 1-1 이렇게 쓰는 것을 우리는 부기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제부에는 반드시 이렇게 주등기로 이루어지는데 갑구하고 을구에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주등기로 경우에 따라서는 무슨 등기로? 부기등기로 이렇게 인정이 된다 이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는 반드시 주등기로만. 이게 작년 시험의 문제예요. 28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다음 중 부기등기로 하지 않는 거. 부기등기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다음에 뭘 찾으면 돼요? 표제부에 하는 등기를 찾으면 돼요. 그럼 정답 뭘까? 부동산 표시의 변경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얘는 주등기로도 할 수도 있고 부기등기로 할 그때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등기법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기법은 전부 다 어느 것 위주로? 권리의 등기. 이 권리의 등기 위주로 등기법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번에 보세요. 무효 등기를 유용한다라든지 무효의 등기를 유용한다라든지 권리 추정력이라든지 권리 추정력 그 다음에 가등기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는 무엇과 어떤 등기하고는 관련이 없을까요? 어떠한 등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냐면 사실의 등기하고는 관련이 없고 이들은 전부 다 어디에다만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도 나오긴 하는데요. 무효등기 유용은 권리의 등기에만 유용이 되고요. 사실의 등기, 표제부는 유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추정력도 권리에만 인정이 되는 것이고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고요. 가등기라는 것도 갑구와 을구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표제부에는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처음 단계라 잘 모를 수 있겠지만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좀 알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등기법은 처음에는 큰 틀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결코 어려운 과목은 아닙니다. 그 다음 5번 볼게요. 이거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의 경우는 뭐를 쓴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경우에는 뭐를 써요?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건물에 번호가 있을 때는 건물의 번호를 쓰고요. 이렇게 부속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뭐를만 쓴다? 부속 건물의 경우는 부속 건물의 구조와 종류와 면적이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실의 등기는요. 사실의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 왜 사실의 등기는 단독 신청이냐. 내 토지의 지목이 바뀌면 토지 소유자가 가서 하면 되는 거죠. 누구랑 같이 가서 하는 거 아니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가서 하도록 돼요. 그런데 단독이지만은 1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1월 이내에 하도록 신청에 무엇을 갖는다? 의무를 가지더라 이겁니다. 1월 이내에 하도록 신청에 의무를 가집니다. 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토지와 건물 모두 1월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게을리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 등기로만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여기 써놨어요. 주 등기로. 사실의 등기의 특징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다? 요 부분이 바로 사실의 등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법 공부하는데 표지에 부여하는 등기라고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사실의 등기라고 하는 것을 딱 인지를 하게 되면 아,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 가야 되는구나.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 단독 신청이고 1월 이내 가야 되고 언제나 얘는 주등기 형식으로 가고요. 또한 사실의 등기는요. 이해관계인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즉 지목을 바꾼다고 해서 손해를 볼 사람이 없는 거죠. 이해관계인이 없다. 요 네 가지가 사실의 등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권리의 등기 볼게요. 자, 권리의 등기는요. 이 권리의 등기는 갑구하고 을구에 기록한다 해서 갑구, 을구의 등기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갑구에는 뭐를 기록을 한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하고 을구에는 무엇을 기록을 해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데 자, 여기서 신청의 의무라고 써 있죠. 여기서 신청의 의무는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부동산 등기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법상에 1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반면에 이 권리의 등기는요. 권리의 등기는 등기법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법상의 의무는 없지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보통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건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러한 권리의 등기에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 신청의 의무가 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이러한 권리의 등기에 관해서는 특별법, 즉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유 외에는 신청의 의무가 없다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청의 의무를 부여를 합니다.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 2번 볼게요. 이 권리의 등기는요. 권리의 등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존 등기하고 권리의 변동 등기로 나눠지더라. 등기법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자,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할까요? 그냥 이 갑구하고 을구의 등기는요. 권리의 무엇?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발생, 변경, 소멸에 대한 것들을 등기 기록에다가 우리가 기록하는 것을 권리의 등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처음으로 취득하거나 승계한 때, 그리고 변경했을 때, 소멸했을 때 이렇게 간다 이겁니다.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 토지에, 이 건물에 소유자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것이 바로 보존. 그래서 아까 쓰다 지웠지만 권리의 등기는 보존 등기하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변동 등기로 나눠지는데
이 권리의 변동 등기 다음 페이지 보면 나와요. 이 권리의 변동 등기라 함은 이 보존 등기를 무엇을 해서 기초로 해가지고 제한 물건을 설정한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면 권리의 변동 등기다 이겁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는 조금 어려워요. 지금 뭐 이쪽저쪽 설명하다 보니까 많이들 어려워할 수 있는데 다시 잠깐 정리를 하면은요. 사실의 등기의 특징. 사실의 등기는 등기 기록 중에 표지에 부여한다. 표지에 부여하는데 토지의 경우는 뭐를 기록을 해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표지에 부여에다가 건물의 경우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구조 종료 면적. 그 다음에 사실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혼자 가서 단독 신청이고 1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언제나 주등기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해관계인이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무효등기의 유용이라든지 권리 추정력이라든지 가등기,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의 등기에는 허용이 되지 않고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이 된다. 자, 권리의 등기라고 하는 것은 갑구와 을구에 기록한다 해서 갑구, 을구의 등기라 하고 갑구, 을구에 뭐를 기록을 해요? 순위번호, 등기 목적, 접수, 등기 원인 및 연월일, 권리자 및 기타 사항, 그리고 이러한 그 권리의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청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 하고요. 이러한 무효 등기의 유용, 권리 추정력, 가등기, 등기필 정보는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이 되고 권리의 등기는 주등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기등기로 하는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 정도,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사실등기 위주로 먼저 쭉 한 번씩 꼭 보세요. 사실등기 위주로 보시는데 이러한 사실등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등기와 이 권리등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지부하고 갑구하고 을구를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따른 분류. 첫 번째 이제 무엇이냐면은 기입등기란 기입등기. 기입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기입등기라고 하냐면은요. 등기부에 처음으로 올리는 거. 등기부에 처음으로 올리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한다? 기입등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입등기. 그래서 처음으로 올리는 것이 바로 보존. 보존, 그 다음에 설정, 이전. 보존과 설정과 이전만을 무엇이라 한다? 우리는 기입등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요거 설명해 볼까?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토지에, 이 건물에 소유자임을 널리하기 위해서 최초로 하는 등기, 최초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보존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밖에 없는 거예요. 왜? 소유권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설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 소유권 이외의 물권 및 임차권을 소유권 이외의 물권 및 임차권을 최초로 창설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이것을 설정이다라고 이래요.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물권. 그 소유권은 빠진다는 소리죠. 소유권 이외의 물권 및 임차권을 최초로 창설하는 것을 우리는 설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차권 설정,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 주체의 변경, 권리의 주체의 변경을 무엇이라 한다? 이전. A에서 B로 넘어갔어요. 권리가. 소유권이 A에서 B로 넘어가면 소유권 이전.
지상권이 A에서 B로 넘어가면 지상권 이전. 이렇게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이걸 이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봐봐요. 여기 갑구죠. 갑구에 처음으로 올리는 게 뭘까요? 보존이에요. 새롭게 올라간다라는 거고. 을구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게 뭐였어요? 뭔지 몰라도 설정이죠. 이런 것들이 기입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등기 원인에 의해서 새롭게 등기부에 권리자가 기록되는 것은 전부 다 무슨 등기다? 얘는 전부 다 기입등기다. 이거 새롭게 권리자가 기록되는 거. 소유자가 이전이 될 수 있고 소유권 이전될 수 있죠. 지상권도 이전이 될 수 있죠. 그럼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부에 기록이 되죠. 이 세 개를 무엇이라 한다? 기입등기라고 하는데 시험에 기입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옛날 문제고요. 요즘 들어서는 그렇게는 묻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 이 기입등기에 대한 개념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기입등기에 대한 거. 새롭게 등기부에 올라가는 거죠. 보존 설정 이전. 새롭게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등록됐을 때, 기록됐을 때 하는 게 기입등기의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등기필 정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이 되면 작성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등기필 정보라고 하죠. 그래서 기입 등기할 때는요. 보존과 설정과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입 등기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은 변경 등기. 변경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경정 등기가 있더라. 변경 등기, 경정 등기.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변경 등기하고 경정 등기를 정리를 하도록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표지부 갖고 읽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변경 등기부터 먼저 그 변경 등기, 경정 말씀하실 회복에 관한 것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